저는 특혜라고 봐요. 그것도 또한 토론에서 뭐 누가 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한번 자유롭게. 자, 그러면 1라운드 열기에 이어서 2라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주제는요, 연령별로 이해관계가 확실하게 극명히 갈릴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대망의 2라운드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사회적 연령 규제 필요한가? 라는 주제인데요. 최근에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18세 투표권처럼 청소년의 권한을 늘리자는 쪽과 그리고 노인 운전면허 제한이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처럼 노인층의 혜택이나 권한을 좀 규제하자는 쪽이 맞붙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이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비용이나 또 안전을 생각하게 된다면 규제는 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먼저 신주호 패널님께서 한 줄로 입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연적인 선택에 의한 규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선택이란 게 나이 혹은 성별 이런 게 있죠. 태어난 지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자연적인 선택에 의한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규제는 옳지 않습니다만은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핀셋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정민철 패널님 부탁드립니다. 여기 나올 모든 정책 이거 보수의 아젠다입니다. 이거 의견이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토론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거 이래도 이재명 정부가 좌파야? 라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좌파야? 라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여기 주제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출퇴근 시간에 노인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 이거 좀 제한을 하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의 시작을 한 거고요. 촉법소년 연령도 이거 워낙에 전 국민적으로 공분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 연령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 촉법소년이야 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떳떳한 모습. 이것도 사실 보수의 아젠다입니다. 왜냐하면 진보 좌파라면 아무래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년의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보수의 아젠다입니다. 우파의 아젠다이고 노인 운전 사고 증가 이거는 이제 양쪽 뭐 어느 정치적 지향을 나눌 수는 없지만 워낙 이제 노인 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 같아서 이거 과연 저희 둘이 어떻게 찢어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근데 일단 뭐 찢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괜히 또 본인의 입장과 다르게 또 찢어서 억지로 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토론이 찬반이 있어야. 그건 맞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은 또 이제 운영자분들과 얘기를 해서 입장이 굳이 갈리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또 준비한 주제들이 몇 개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주 패널님? 저는 일단 지금 노인 어르신분들의 그 지하철, 그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것이 처음 도입됐던 게 이제 80년대인데 그 당시에 노인 기대수명이라고 그러죠. 기대수명이 한 66살 이렇게 됐을 겁니다. 7순이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기대수명을 보면 80살, 83살 정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어르신분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신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자식 세대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출퇴근 시간 사실 그거는 저는 이 논의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려면 출퇴근 시간 이후에 이 노인 연령을 우리가 확대해가지고 고령층 그 기준을 좀 더 상향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향하는 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뭐 촉법소년은 당연히 인하해야죠. 지금 시대가 너무 다변화되고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옛날의 초등학교 6학년과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인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 사안에만큼은 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저도 이제 만 65세 얼굴도 동안이 되셨어요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굉장히 동안 많으세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연령 상향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은가 싶고요. 촉법소년 연령 같은 경우는 요즘에 틱톡이나 뭐 유튜브 이런 것 통해서 어려도 알 거를 잘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범죄적 사고라든지 뭐 내가 범죄 저질러도 난 촉법소니까 안전해 이런 사고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측면에서
반드시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네. 그럼 저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그 투표 연령 인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좋은 네. 질문이었어요.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래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는 건 그 민주당의 아젠다입니다. 그렇죠. 원래 진보적인 아젠다예요. 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도 사회 참여의 기회와 참정을 줘야 된다. 인데요. 지금 근데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끌고 나온 시점이 저는 현타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에 국민의힘 논평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교실 속에서 정치 교육하면 안 된다. 선거 교육하면 안 된다. 교실 속 정치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다음 날에 그 교섭단체 연설에 나와서 만 16세로 내리죠. 이렇게 되면 지금 교사들은 정치적 기본권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정치에 대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선거권 연령 인하만 된다면 그럼 저는 사실상 선생님이 건드릴 수 없는 그 교실이라는 빈 공간을 극우 유튜버들한테 열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극우 유튜버들이 10대들에게 영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떠한 올바른 뭐 정치,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옳다 이게 아니라 이런 정치가 있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는 이런 식으로 정치 가치관이 나뉘어. 이 정도의 교육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된다 얘기하면서 선거권 인하만 하자. 이거는 저는 좀 유튜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럼 들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아까 전에 극우 유튜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반대로 또 다른 좌파의 어떤 네. 뭐 혹은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갖고 있는 네. 분들의 유튜버도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사회 그 윤석열의 계엄 이후에 벌어지게 된 모습들은 일단 SNS를 기반으로 10대, 20대들이 극우화된 현상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뭐 교실에서 윤어게인을 외친다든지 혹은 뭐 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는 이런 문화들이 교실로 자리 잡혀가는 현상들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그러면 물론 극좌, 극우 이거 다 문제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교사는 아무런 지도도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권 인하를 하자는 건 그러면 10대 극우와 이 현상에 좀 업어가려는 그런 정치적 전략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반론이나 혹은 생각에 대해서 신조 패널 이렇게 여쭤보고 한번 마지막 발언 들었겠습니다. 사실 이 투표권이라는 게 좀 중요하죠. 민주주의의 발전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좀 입장이 지금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6년 전에 이 투표 연령을 인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과 정의당 그런 정당들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서 정개특위를 통해서 이거를 도입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민주당에서 계속 투표 연령을 인하하자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역으로 네. 제안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다각도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파 성향의 유튜버가 있다면 좌파 성향의 유튜버도 있습니다. 좌파 성향의 유튜버가 10대, 2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은 그분들의 책임이고 그분들의 책임은 어디서 기인하느냐. 결국에 민주당에서 젊은 층들을 공략할 만한 그 무엇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구조사에 의하면 2030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불과 5년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대남 현상이라고 하죠. 2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불과 5년 사이에 젊은 층들의 투표 행태가 갑자기 180도 바뀐 겁니다. 왜 그렇게 됐겠느냐? 결국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성별 갈라치기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 층들이 분노했고 그 분노의 투표가 대통령 선거장에 나가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끔 만든 것을 조금 반성할 필요가 전 민주당에 있다고 보고 민주당이나 이런 좌파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극우화라는 표현을 자꾸 쓰세요. 근데 극우화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극우화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옹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대의 우경화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부터 있었다. 이미 사회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2대남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20의 극우화라는 표현은 그분들을 좀 폄하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들의 우경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사회가 조금 각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분들을 공략할 만한 지점으로 민주당이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입장은 거의 동일하고 다만 이제 그 안에서의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까지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승부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그러면 여러분들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공개해 주세요. BTS 광화문 공연 특혜인가 투자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나온 것이 지난 BTS 컴백 라이브 무대가 광화문에서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소방력이 총력이 지원이 됐었고요. 또 이제 광화문 일대를 틀어막고 시민 몸수색을 하다가 뭐 이에 대해서 또 BTS 리더인 RM과 하이브가 결국 사과까지 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위 선양과 국가 홍보를 위한 투자다. 아니다. 공권력 과다 투입이고 통제며 시민 불편과 공공재에 대한 특혜다. 시민 불편을 유발했다. 이런 입장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입장이 갈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정민철 패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데요. 이게 온전히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시작했던 거고 서울시가 문체부랑 같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행사가 생겼고 넷플릭스가 이제 거기에 붙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잘못하면 굉장히 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더 먼저 행정을 많이 했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주제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연 자체는 굉장히 대한민국한테 꽤나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만큼 사람이 광화문에 모이지 않았다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콘서트를 라이브화하는 그 사업들이 시작을 하면서 이게 전 180개국에 넷플릭스 생중계로 라이브가 됐고 이 BTS 무대 뒤에 이제 경복궁이 굉장히 아름다운 무대 세트처럼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K-팝, K-문화의 뭐 정말 정점인 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누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됐냐라고 보면 그나마 이 공연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좀 더 모집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줬던 국가에게 그나마 더 많은 이익이 있지 않았나. 하이브의 온전한 이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 갖고 있을지 근데 신조 패널님 부탁드립니다. 이거 말하면 우리 또 아미분들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 안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특정한 아티스트를 위해서 그 시민들의 국민들의 공공의 장인 그 광장을 내줘서는 안 됐다고 보고요. 정하려고 했으면 서울 상암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넓은 데를 빌렸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국가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엄청난 특혜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두 분의 입장 자체가 사실 뭐 갈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건 정미철 패널님께서도 이 부분이 물론 뭐 좀 과했던 부분도 있고 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이 된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심도 깊은 주제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예체능에 관련된 이제 분들에게 군면제 특혜라든지 국위 선양에 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특혜들이 돌아가는 부분이 네. 있다라는 주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요 주제로 한번 나눠봅니다. 아니 근데 이 주제를 네. 그 예체능 계열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체능 계열 특히 스포츠라든지 뭐 네. 국제 콩쿠르 이런 거는 법제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제화 말고 우리가 새로 입법을 해가지고 뭐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아티스트들한테 병역 특례라든지 이걸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요걸로 가야 될 한번 것- 예, 가볼까요? 이렇게 가야 될 것 아니면 같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어떤 거요? 그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서 빌보드나 이런 쪽으로 아니요, 저는 그럼 안 된다고 보죠. 반대하시고 그럼 반대하시고. 저도 반대예요. 왜냐면 그러면 저는 또 입장이 아예 제가 또 예체능이고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이라서 가장 군면제를 많이 받는 학교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예체능,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국제 콩쿠르 나가서 상타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위 선양을 했으니까 면제다라든지 혹은 뭐 체육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시대가 이런 것들로 뭐 금메달 땄다고 해서 우승했다고 해서 국위 선양이 되는 시대인가? 그 개인의 개인적인 성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군복무 보상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실용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또 아이돌 연습생을 했었어가지고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왜 대체 빌보드, 뭐 BTS가 그 어느 콩쿠르 수상자보다 국위 선양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전부 다 사라지고 뭔가 합리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그 기한을 늘려줘서 정말 전성기가 지난 다음에 가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핀셋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 군면제 제도에 대해서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신 예, 거죠? 저는 현재 제도까지도 반대합니다. 그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신조 패널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도에 있어서도 없애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법,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들이 특정 세력에게 그런 특혜를 부여한다 혹은 특혜를 뺏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공감대가 네.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보면 4강 올라가가지고 그 선수들이 다 군면제 받았거든요. 근데 월드컵 4강을 갈 경우에 해당 출전했던 선수들이 군면제를 받는다 혹은 사회 대체 복무를 한다 그런 법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이 특별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2002년 당시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아주 크게 형성이 된 네. 겁니다. 야,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첫 승한 것도 모자라서 4강 갔어. 얘는 군면제 시켜줘야 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 집약이 돼가지고 통과를 시켜줬던 것이지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것은 입법화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BTS 공연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특혜라고 봐요. 네. 특혜라고 네, 보시면 특혜죠. 네, 특혜는 이것도 또한 확실하죠. 예, 네. 동일한 입장을 요거는 지금 고수하고 토론이 계셔서 안 되겠네요. 그럼. 네. 이 스피커 자체가 뭐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이제 공론화가 네. 목표긴 합니다만 네. 토론에서 뭐 누가 꼭 이겨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긴 네. 합니다.